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지수 장 초반에 보합권의 움직임 크게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도 물량 소식 속에서 2,440선을 이탈한 적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 물량에 785선까지 밀려난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에 머무르고 있지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오늘의 상승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만 아직까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악재가 출현된다면 바로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 염두에 보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청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서 무섭게 오르던 세계 곡물값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밀과 옥수수 등 세계 곡물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지난주 밀 선물 가격이 27.2kg을 뜻하는 1부실당 7.7달러에 거래되며 올해 2월 전쟁 발발 수준 무렵으로 돌아갔습니다. 세 달 전 22.79달러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내린 수준인데요. 옥수수와 파무 가격 역시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세계 곡물 가격이 빠르게 오를 때는 암울했던 전망이 참 많았었는데요. 또 지금은 비교적 빠르게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것에 대해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밀과 해발하기 위해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대규모 기근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최악의 결과는 피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그 배경에 관해 유엔 중재로 우크라이나 곡물이 5대 항구를 떠나 수출길에 오른 것과 러시아의 밀 수출 확대를 이유를 들었습니다. 미국 농림부에 따르면 2022-2023 시즌에 러시아의 밀 수출은 전년보다 200만 톤 늘어난 3,8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갑작스럽게 미국행에 올랐습니다. 정희선 회장의 미국 방문 이유 무엇입니까? 네,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전날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는데요. 정희선 회장은 미국 뉴욕 등지에서 약 일주일간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한 행선지와 방문처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정 회장이 미국 정관계 인사를 포함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 사업을 점검하고 IRA 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IRA 이게 무엇인가요? 네, IRA는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뜻하는데요. 이번 법의 일환으로 전기차에 지급되던 보조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게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현대차는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 모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리한 상황을 겪게 된 겁니다. IRA 도입으로 현대차는 아이오닉 5, 기아 EV6 등 전기차 5종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5종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친환경 자동차에 모두 대당 $7,500, 하나 약 1,500만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때문에 정의선 회장은 IRA와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을 호소하는 동시에 미국 내 자동차 생산 공장 착공을 연내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의선 회장의 갑작스러운 미국 방문에 대한 이유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민족 최대 명절이죠.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파르게 오른 물가만큼 차례상 비용도 많이 부담이 될 텐데요. 이 비용 아무래도 증가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석에 전통시장을 이용해 차례상을 마련하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물가정보가 추석을 3주 앞두고 조사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품목 구입 비용을 보면 전통시장이 30만 1,000원으로 작년보다 9.7%, 약 2만 6,500원이 올랐고 대형마트는 40만 8,420원으로 작년보다 6.4%, 2만 4,600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 차례상 준비되는 비용에 대형 마트며 전통 시장까지 다 올랐다는 이야기인데요. 품목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품목별로 보면 밤과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과일류는 길었던 장마 기간 내림비로 인해 품질이 떨어지고 공급량이 줄어 가격이 올랐는데요. 다만 낙과 피해는 없어 폭발적인 가격 상승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물가정보원에 따르면 예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아직 햇과일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이전임을 고려할 때 출하 초기에는 가격이 높게 형성되겠지만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된다면 상승세는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밖에도 채소류는 올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록적인 폭우 이후에도 가격이 급등했고 밀과 파묘 등 가격이 오르면서 소면과 밀가루, 이런 대부분의 품목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추석의 차례상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서청석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현재 코스피 지수 0.44% 상승하면서 2,446.0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살펴봤고요. 수급 상황도 살펴보실까요? 네, 현재 개인이 소폭의 상승, 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1,000억 원 넘는 물량 담아들이고 있습니다. 기간 홀로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도해내면서 코스피 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1위부터 5위부터 살펴보시죠. 어제자 하락했던 삼성전자 다시 반등세에 소폭이 나와주면서 0.17% 빨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모두 다 하락했던 이 상황 속에서도 LG 에너지솔루션은 빨간불 켰는데요. 오늘 또한 이거를 연속 빨간불 키워주면서 0.2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44만 6천 원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0.3% 하락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1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보시죠. 네, LG화학입니다. 6위 종목 0.97% 하락 흐름 보여주면서 61만 4천 원 현재 가격 지나가고 있는데요. 삼성 SDI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면서 0.85% 오늘은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59만 2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미국행을 방문했죠. 0.79% 이 방문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만 7,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네이버 살펴보시죠. IT 플랫폼 관련주로서 네이버 보합권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는 0.13% 약보합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네, 코스닥 지수 상황 살펴보시죠. 0.56%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코스피보다 조금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787.7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봤고요.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투자업 주체별 매매 동향은 현재 개인이 이끌어주는 하루입니다. 개인이 665억 원 물량 담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매도 물량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보다 외국인이 470억 원 팔아내면서
많은 매도 물량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간은 92억 원 물량 출회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죠. 네, 대장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파란불 켰지만 오늘자 보합권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71,800원 지나가고 있고요. 2위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1.7%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3,400원 현재 가격입니다. LNF 또한 보합권, HLB는 2.65%로 오늘 좀 상승 흐름 크게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게임주 좀 약세 흐름입니다. 1.5% 카카오게임즈 하락하면서 52,3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보시죠. 네, 6위 펄어비스 역시나 게임주 0.36%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0.77% 하락세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3.28%로 큰 폭의 상승세 가져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역시나 1% 상승세, 스튜디오 드래곤도 2.2% 상승 흐름으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2 종목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주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살펴볼 종목 YM텍입니다. YM텍 현재 가격 8.79%, 67%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M텍, SK 네트워크스가 급속 충전 업계를 대표하는 S트래픽의 전기차 충전 사업부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YM텍은 전력 산업에 활용하는 직류 릴레이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7% 넘는 상승률 기록하면서 19,500원 지나가고 있고요. 장중에는 2만 원 넘는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특징주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네, 화장품의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중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적에 대한 불안감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올라왔던 화장품주 다시금 약세 흐름으로 전환되면서 1.6% 하락세 12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조선과 방산업계에 대한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골드스타트에셋의 박철민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이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국내외 증시 숨죽인 모습입니다. 특히나 국내 증시는 이달에 반등폭 내어주고 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시장 주요 흐름부터 점검해 주시죠. 예, 일단 오늘 현재 시간 오늘 25일 오늘 25일 예정된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에 주목하며 좀 경계심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오늘 오르다가 다시 하락을 반복하면서 현재는 소폭으로는 2,445.2포인트 기록 중에 있고요. 어제보다 거의 한 0.45% 올랐다가 출발했다가 장중 2,450선도 터치를 하긴 했는데 다시 조금 더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오전 동안 기관 투자자만 거의 한 85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좀 상승분을 반납했고요. 같은 시각 코스닥도 코스피보다는 조금 강하지만 역시 장 초반 상승분 반납하면서 현재 788.2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그런 어떤 기업들의 매출 원가 부담과 재고 증가에 따른 수익성 둔화는 계속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미국의 긴축 우려에 대한 달러 수요 급증이라던가 고환율은 더욱 이런 원자재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증시 하락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입니다. 결정적으로 내일 일단 한국은행에서도 금통이 있어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 결정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나 물가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소폭 좀 인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25일 잭슨홀 회의 미국 결과에서 만약 연준이 물가 상승에 대응해서 고강도 금리 인상에 나설 거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좀 더
굉장히 하락할 여지가 있는 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뭔가 어떤 큰 움직임보다는 굉장히 좀 투자 주체들이 경계감을 갖고 시장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새벽에 있을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에 따른 이야기들 살펴봤습니다. 내일 연준의 이 태도 또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약세장에서 업종별 쏠림 현상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태조 이방원, 이 바로 태양광과 조선 그리고 2차 전지와 방산 원전 관련 주인데요. 약세장에서 이 태조 이방원의 대표 종목들 주가 흐름 어떻게 이어가고 있습니까? 예. 일단 참 이름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예. 하여튼 태조 이방원. 요즘 증권가에서 굉장히 유행하죠. 이름을 참 잘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뭐 한국 증시가 6월까지 급락하고 나서, 좀 반등하는 가운데, 특히 이 태조 이방원, 이 5개 업종이 아무래도 그런 반등 랠리 주역으로 이렇게 부상했습니다. 이 업종들 특징이 모두 대표적인 어떤 제조업이고 또 수주산업, 설비 투자를 바탕으로 한 그런 수주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섹터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먼저 이제 원자력이나 뭐 태양광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천연가스 가격, 이런 에너지 가격 폭등한 뒤에 주목받고 있고, 뭐 친환경 이슈 관련주이기도 하죠. 또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하나솔루션도 보면은 최근 1개월간 주가가 거의 50% 이상 뛰었고요. 원자력 기업 중에서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 전부 요 근래 좀 상승 중이다 이렇게 좀 흐름 보고 있습니다. 그 조선 관련주도 뭐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관 통해서 공급해온 가스량을 이제 줄이겠다 이런 어떤 여파로 굉장히 공급가가 뛰고 있어서 뭐 전체적인 유럽이든 영국이든 요즘 뭐 난리죠 아주. 그래서 이런 에너지 수입 경로를 다변화에 따라서 LNG선 액화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LNG선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또 뭐 조선주도 굉장히 좀 뛰고 있고요. 대표주인 현대미폰조선 지금 11만 원 넘기면서 흐름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이거 제가 4월 달에 조선 섹터 얘기할 때 거의 제가 탑픽 종목으로 들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예, 또 지난달 이제 폴란드 정부가 10조 원 규모 한국산 무기체제 도입하기로 발표하면서 뭐 LI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 등 방산주도 계속적 상승 흐름 타고 있고요. 뭐 LIG 넥스원도 탑픽 종목으로 들었던 또 종목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로 쓰이는 2차 전지 관련주도 전기차 수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뭐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한 실정에다가 뭐 국내 3사, 배터리 3사 모두 미국 등 현재 투자에 공격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만큼 향후 매출이나 좀 수익성 강화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뭐 결론적으로 이 태조 이방원 위 업종들 국내 증시에 뭐 굉장히 막강한 그런 영향을 주는 업종인 것은 사실인 만큼 진짜 이방원처럼 주식시장에 좋은 쪽으로 칼을 휘두를지 또는 나쁜 쪽으로 칼을 휘두를지는 국내 증시에 어쨌든 굉장히 큰 비중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좀 반도체 위주의 어떤 주도 국가였다면 위 업종들이 굉장히 향후 미래에는 좀 어떤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업종인 만큼 굉장히 뭐 떨어지고 오르는 걸 떠나서 이 흐름을 좀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렇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간에 우리나라 증시가 반도체 위주로 좀 출렁거렸다면 이제는 태조 이방원 대규모 수주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증시 선방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태조 이방원 내에서 특히 조선과 방산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먼저 조선 관련주는 최근에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고환율 효과를 좀 톡톡히 기대된다라는 증권가 분석이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현 주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신규 접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역시 뭐 조선, 방산, 특히 조선도 4월에 한번 다뤘던 섹터인데 그 당시도 똑같아요. 사실 뭐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천연가스 이슈가 있지만요. 이런 코로나 종식으로 글로벌 경기 성장으로 또 뭐 조선업 폭발적인 수주 계약 기대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국가 기관 산업인 만큼 단기성보다는 장기적 흐름을 갖고 좀 투자할 것이라는 멘트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특수선이나 중수형선 위주의 건조를 하면서 뭐 다른 대형 조선사 대비 짧은 건조 공정으로 좀 리스크가 적은 그런 턴어라운드가 나올 만한 어떤 빠른 그런 종목이 좀 중요하다, 뽑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현대미포조선을 이 탑픽으로 들였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요. 이게 리스크 안정화 성장성을 동시 갖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다 현재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고조화되면서 뭐 천연가스 선박 수요도 더 커질 거란 기대도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수요가 크게 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잔량도 함께 늘어나죠. 그러면서 뭐 신규 LNG 운반선 가격, 판매 가격이라던가 그런 전세 비용 등도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좀 지나치게 좀 과열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상황 자체가 뭐 에너지 대란이나 가스 대란이 사실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제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스로 인한 그런 전기세만 뭐 수백 % 뭐 상승 조짐을 보이고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조선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봐야 하는 산업 중 하나고 앞으로도 물류산업 확대, 글로벌 경기의 점진적 순환을 통해 직접적 수혜를 얻는 업종인 만큼 분명 함께 해야 하는 섹터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좀 좋은데 무리한 신규 접근보다는 조금 한번 조정 구간을 조금은 좀 살펴보고 조정 구간을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현대미포조선 꼽아주셨는데요. 이전에 방송에서도 현대미포조선 공략주로 또 추천을 해주신 만큼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무리한 신규 접근은 지양하시고 조정된 상황에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일 주목받던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로템은 모로코에서 수주 잭팟을 터뜨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K방산 지수 속에서 이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시죠. 예. 뭐 모로코도 그렇고 또 요 근래 이제 폴란드도 그렇고요. 뭐 실제 지금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도 방산 기술 및 수출 확대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아까 말한 폴란드라던가 이런 협상 그리고 KF-21이라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도 있었죠. 굉장히 호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미국도 기술 이전을 거부한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는 등 현재 핵심 장비의 국산화율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어떤 수혜 업종들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LIG 넥스원 등 관련주들 굉장히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가격과 유지 보수 비용도 그래도 정상급에 비해서 좀 저렴해서 실제 향후 수출 시장에서도 화두되어 실수익으로 좀 계속적으로 이 방산주들은 연결될 것으로 보고요. 이 탑픽 종목도 또 역시 이게 자꾸 재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뭐 전에도 또 말씀드린 똑같은 종목입니다. 7월 20일 날 뭐 LIG 넥스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보다도 좀 많이 올라서 지금 10만 원 됐는데 여전히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릴게요. 뭐 폴란드 수출에도 호재 작용하고 과거 천궁 지역 방공 능력 제공하는 그런 지대공 유도 무기도 뭐 이렇게 관련된 주식이기도 하고요. 공격보다는 특히 방어 체제 그런 어떤 무기 기술 개발이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 호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기 하락기에도 꾸준한 이익 실현 중인 기업이기도 한 만큼 이렇게 지수 하락 흐름 속에서도 이런 펀더멘털이 살아있고 이렇게 호재거리가 많고 기술력이 갖춘 이런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 다시 한번 좀 발굴 굉장히 좋은 어떤 조건이라 보고요. 다만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제가 그때 추천가 대비 너무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분명 조정 구간을 좀 보일 거예요. 그때 한번 좀 재진입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방산 굉장히 기술력이 우수한 만큼 추가 수주가 더욱더 기대되는 상황 속에서 공략 종목으로 LIG 넥스원 꼽아봐 주셨습니다. 역시나 현재 가격 너무 높다 보니까 조정 시에 진입을 하시길 권유해 주셨네요. 네, 신주도주인 태조 이망원은 굉장히 활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성장수인 게임주들이 엔터나 게임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서
있어서 위기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주 신규 접근은 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신규 접근은 위험할까요? 신규 접근, 현재 좀 단기적 반등도 좀 있고 다시 또 빠지고 그런 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주가가 현재 굉장히 저가인 상황이에요. 게임주들은 자산이라든가 매출 규모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섹터거든요. 엔터주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업종 자체가 굉장히 좀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중국과의 마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좀 단기적 악재도 존재하지만 향후 좀 더 수출도 매끄럽게 일어난다면은 지금보다 높은 수익성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한국 게임도 그렇고 엔터도 거의 세계 탑급으로 지금 있는 수준인 만큼 경기 침체기 좀 벗어나면은 훨씬 성장할 여진이 있다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가도 좀 많이 저평가돼 있어요. 엔터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악재가 있지만 전반적인 실적 달성과 하반기도 선방이 기대되고 다양한 아티스트 컴백이나 해외 공연 활동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호재는 다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옥석가리를 통해서 분명 오를 만한 종목 사야겠죠. 특히 NFT나 이런 것들 연계돼서 일시적인 좀 테마성 호재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제 신작이라던가 아티스트의 흥행 이런 수요 등을 잘 체크해가지고 진입하는 좀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드스타 네셋의 박철민 이사님과 함께 신주도주에 대한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핵심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한진의 증시 한방 시간인데요. 김한진 박사님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증시가 반등폭 반납을 하고요. 환율이 좀 급등을 했고 다시 한번 흔들리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증시의 이 약세 원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약세 원인은 그동안 증시를 끌어올렸던 단기 반등의 어쨌든 원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지난 6월 중순이죠. 주가가 국내외 증시 모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 미국 국채 10년물이 거의 3.5% 육박했었고요. 국제유가도 120달러 배럴당 좀 상당히 높은 상태였죠. 이런 약간 고금리와 그리고 국제유가의 이제 고공행진 이게 지금 조금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랠리를 주도했고요. 특히 미국에서 2분기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애플이나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또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3분기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미국의 어쨌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중심의 기습적인 반등 그리고 금리 하락에 따른 전 세계 좀 리스크온 환경, 그러니까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미국 S&P 500 PER도 18배 정도 다시 이제 높아졌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가 지금 낮아졌다가 다시 또 3% 미국 제 10년물이 3% 위로 지금 올라서고 있고, 유가는 지금 안정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소매 휘발유 가격 이게 지금 한 5달러 위에서 3.8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지난 한 달 반 정도 하락폭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져도 앞으로는 좀 제한적인 하락, 그리고
조금 재료의 소진이라고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물가라든지 또 통화긴축의 완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료가 조금 소진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비싸진 게 지금 최근에 주가가 조금 더 주춤한 단기 상승을 조금 마무리 짓는 듯한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증시가 반등을 한 뒤에 최근에 하락세를 보인 원인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는데요. 미국의 기업의 실적이 좀 좋아졌고 3분기 가이던스가 잘 나오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이 상승을 이끌었고 현재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조금 떨어졌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유가의 하락폭도 좀 제한적일 거고 시장에서 이미 나올 만한 재료는 다 나왔다라는 이유 속에서 재료 소진의 이유 꼽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이 시장의 약세가 잭슨홀 미팅 과 9월에 FOMC까지 이어지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 체크 포인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9월 22일 날 예정된 미국 통화정책 회의에서 50bp 인상 쪽으로 조금 기울고 있죠. 일각에서는 뭐 75bp를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뭐 지금 9월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제 생각에는 뭐 9월 달에 9월 하순에 50bp 인상이 조금 유력하고요. 문제는 11월에도 또 50bp를 인상할까 아니면 드디어 베이비 스텝 0.25로 이제 낮아질까. 이게 주식시장에 조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론 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마도 물가가 하반기까지 조금 하락 속도가 완만한 그러한 흐름을 보인다라는 전제하에서는 11월에 50bp, 드디어 12월에 가서 25bp. 그래서 올 연말에 연준의 기준금리는 3.5보다는 조금 높은 3.75 정도까지 이제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당장 금일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네요. 파월 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10시 이제 연설을 하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 11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뭐 키워드는 균형일 것 같습니다. 균형 잡힌 어쨌든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무슨 말씀이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아무튼 제약적인 수준까지 금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약간 매파적인 발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황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점진적으로 통화정책의 어쨌든 보폭을 속도를 조금 늦출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매파적인 것과 비둘기적인 얘기를 이제 동시에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발언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제 금요일에 있을 연준의 의장 발언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다 놓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세우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악재가 없다면 지금 50bp 예상을 해주셨는데 75bp의 예상은 없으신 건가요? 네, 물가가 일단 지난달 물가가 8.5% 미국 소비자 물가가 기록을 했는데 아마도 뭐 지금 9월 달에 발표되는 8월 물가도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 휘발유 가격도 지금 $4 미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래서 한 8.3 정도 찍지 않을까. 미국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보다는 조금 한 0.2%포인트 정도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굳이 9월 달에 75bp를 인상하기는 연준도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9월 달부터 이제 QT가 975억 달러로 이제 그 전보다 2배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50bp 인상을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0bp의 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 금융시장 단연 좀 화두는 환율이었습니다.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의 매도세 있었는데 그래도 매도세가 거세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이 외인의 행보에 따라서 환율의 리스크가 조금 약해진 이유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이 조금 환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긴 하지만 이미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지분율이 29%대로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흥국 쪽이 면면히 보면 뭐 터키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또 남미 또 동유럽
지금 에너지 문제에 조금 심각한 위기를 지금 겪고 있고요. 그래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신흥국 쪽에서. 그래서 한국을 버리고 신흥국 비중을 뭐 조금 낮추기는 하겠지만 지금 낮춰왔지만 그래도 한국이 상대적으로는 신흥국 가운데서 우량한 펀더멘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또 주식 비중이 낮아져 있는 상태. 그리고 한국의 주도주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반도체 관련주 또 시장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을 아주 공격적으로 팔고 떠나는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아무튼 한국 주식이 약간 블루칩들의 가치 매력이 외국인들을 어느 정도는 조금 붙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한국 시장이 블루칩인 걸까요? 네. 네,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진 점이 또 좋은 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율이 재차 연고점을 경신하게 되면서 1,400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우려감이 더 커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이상으로 폭등하게 된다면 매도 행렬 가중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당연하죠. 여기서 외국인들도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게 이게 푸틴에 달려 있거든요. 푸틴이 뭐 이번 달 말에도 뭐 3일간 이제 유럽으로 가는 노스트림 1에 이제 가스밸브를 잠그는데 아무튼 뭐 열었다 잠갔다 뭐 연말까지 계속 이렇게 지금 뭐 가스 가지고 게임을 벌이면 아무래도 지금 가뜩이나 지금 유로존이 이제 현재까지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 동절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만약에 유로화가 추가 약세를 보인다. 그러니까 달러당 0.9 지금 페리티를 깼는데 0.99인데 0.95 정도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로화가 달러당 0.95까지 내려간다는 말씀은 원달러가 1,4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도 일시적으로는 일단 뭐 외국인들도 여러 계층이기 때문에 특히 조금 그 기계적인 어떤 플레이를 하는 알고리즘 매매라든지 어떤 패시브 이런 ETF 중심의 이러한 그 기계적인 매매를 하는 외국인들은 일단 환율과 연동돼서 팔죠.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 매도와 조금 환율의 좀 추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조금 부담이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또 유로화 추가 약세가 좀 관건인 부분인데요. 그에 따른 것은 또 푸틴에게 달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유로화는 좀 0.95까지 내려갈 가능성 보셨고 이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부담되는 좀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환율의 급등으로 인해서 증시의 타격이 좀 확산이 된다면 과거에 외국인들은 대형주 위주로 담았잖아요.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주는 매력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먼저 팔아치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국의 펀더멘털을 보는 투자자들은 외국인들은 굳이 팔고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환율은 다시 내려올 거고 지금 주가는 싸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 나눴듯이 좀 기계적인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 그런 외국인들은 그냥 환율과 연계돼서 그냥 기계적으로 또 실제로 기계가 매매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기계적인 매도는 시가총액 뭐 상위 종목을 그냥 뚜루룩 그 비중대로 네. 팔아치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 주가의 흔들림 현상이 대형주 안에서도 또 블루칩 안에서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뭐 지금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은 굳이 주식을 줄이지 않고 주식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가능하면. 그래서 가져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반도체 2차 전지 종목들이 외국인들의 어쨌든 공격적인 매도 대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계적인 매도 대상은 될지언정 공격적인 매도 대상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지수의 하락폭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국인의 자금의 이탈 시에는 대형주의 매도는 뭐 불가피할 모습이지만 기계적인 매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특히나 반도체
전지와 2차 전지의 매도 제한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매도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미국의 기조에 좀 하느니 다음 스텝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현 시나리오 지금 0.25%포인트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 산업과 금융시장의 영향 어떻게 좀 다각도로 바뀌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당장 내일 금통위가 있네요. 네. 그리고 내일 포함해서 이제 올해 세 번의 금통위가 남아 있는데요. 일단 내일은 25bp 인상이 좀 유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번의 금리 통화정책 회의에서 또박또박 25bp를 인상할지 아니면 뭐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지 뭐 어쨌든 내일 어쨌든 코멘트를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도 9월까지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가 조금 높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추석 때문에 약간 기고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은에서도 9월 지나서 10월, 11월 달에는 물가가 낮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9월 달 물가를 우리가 손에 쥐는 시점은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9월과 10월 금통위에서는 25bp를 계속 인상하고 마지막 11월 달에 금통위에서는 이제 금리를 동결할지 그때도 이제 또 25bp를 인상할지 그거는 조금 미지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두 번은 최소한 한국은행이 금리를 25bp 인상할 거고 만약에 마지막 금리 인상도 이제 25bp를 한다면 3.0 정도의 이제 연말 한국의 기준금리가 되겠네요. 3.0이 될지 3.25가 될지 그게 조금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있을 좀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최근 IPO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투자 전략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IPO 시장의 냉각기에서 증시에 입성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대비 IPO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줄어든 모습이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최근에 IPO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IPO 시장 지금 뭐 팔이 날리고 있습니다. 뭐 꽁꽁 얼어붙었고요. 네. 당연히 지금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제 IPO를 조금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공모 희망가 기준으로 20조인데 실제로는 한 50조가 넘죠. 시장에 그 정도의 무게를 더한 이제 시가총액을 더했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과도한 IPO가 이제 한 해에 집중된 다음에는 조금 장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더라도 시장이 좀 과도한 IPO 때문에 후유증을 겪는데 하물며 지금은 좀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좀 약세장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뭐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서 전체적인 약세장에서 작년에 어쨌든 과도한 IPO의 후유증까지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뭐 하반기에도 IPO 시장은 조금 썰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최근에 그 IPO한 기업들을 놓고 보면 뭐 몇몇 기업이 없습니다. 사실은 뭐 굉장히 적은 기업이 IPO를 했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기업들이 조금 드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대여가 지금 뭐 이렇게 계속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현대오일뱅크라든지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조금 상장이 조금 차질을 빚거나 아니면 조금 이연하고 있거든요. 가격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상태에서 업종별로는 그래도 몇몇 종목은 안 되지만 업종별로는 2차 전지 그리고 약간 핵심 뭐 소재 부품 그러니까 약간 히든 챔피언 같은 약간 단단한 중소형주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IPO 시장에서 좀 선전하고 그 시장에 진입해서 그래도 공모가 이상으로 유지를 한다든지 또 시장 IPO 할 때 이제 그 수요 측에서도 조금 그래도 흥행을 조금 지금 얻고 있는 그런 정도, 네, 그런 정도로 지금
풀이됩니다. 네, 좋습니다. IPO 시작에 대해서 엿봤는데요. 작년 한 해는 좀 들끓었던 시작이었는데 네. 올해는 정말 팔이 날린다라는 네. 말이 무색할 정도로 좀 말씀해 주신 대로 1조 원 넘는 기업은 뭐 없었고 또 등락률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맞습니다. 모습이었는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좋은 종목들 찾는다면 2차 전지와 핵심 소재 부품 종목으로 탄탄한 기업들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IPO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네,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뭐 계속 썰렁할 것 같습니다. 네, 좀 가물에 콩난 듯 뭐 지금 IPO가 일어날 것 같고요. 특히 바이오 기술 특례가 굉장히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 사건 다음에 지금 굉장히 좀 까다롭게 지금 IPO 기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잘 안 올라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7월까지 50조 달러, 그러니까 그 5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7조가 조금 안 되겠네요. 이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거의 한 20분의 1입니다. 네. 작년 1월부터 7월까지가 1,000억 달러 IPO가 있었거든요. 미국도 지금 한 뭐 반토막이 아니라 20분의 1토막으로 20분의 1토막이요? 네, 그렇게 지금 IPO가 안 되고 있고요. 또 상장 지연, 또 자진 철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가격 문제 때문에 더 이제 조금 시장이 좋아질 때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좀 늘고 있는 편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IPO 시장이 하반기에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IPO 시장에 대해서 또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좀 9월 증시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요? 네, 9월 달에는 뭐 변동성이 크겠죠. 아무래도 뭐 FOMC도 있고 또 물가 지표도 조금 깜짝 놀라는 그런 어쨌든 물가 지표와 경제 지표. 어제 발표된 S&P 글로벌의 이제 PMI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금 쇼크성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쨌든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라는 신호. 거기에다가 지금 유럽발 조금 환율 쇼크 이슈, 그리고 유럽의 어쨌든 천연가스 가격과 국제유가의 불안정, 이런 것들이 9월 증시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이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주식시장이 아직까지는 뭐 지금 바닥에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거의 한 50% 정도 최근 낙폭 대비 한 절반 정도 50%를 반등시켰거든요. 나스닥은 바닥에서 한 25% 적지 않은 반등을 보였고, 그래서 지금 9월 달에는 방향을 어느 쪽으로 정할지 주식시장이 조금 헷갈려하면서 투자 심리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조금 박스권의 높은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국면에서는 투자 전략은 조금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종목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쨌든 주식 비중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아무튼 최근에 유행했던 밈 주식, 그러니까 PR이 높고 인기로 이렇게 단기 테마성으로 오르는 종목들은 조금 파시고,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좀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리고 대미 수출이 조금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특히 조금 그 반도체 장비라든지 2차 전지 소재 부품, 그리고 ESG 관련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조금 앞으로도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수주 실적도 계속 나올 거고요. 이런 종목들로 조금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9월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9월에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7월, 8월 좀 올라와 주면서 기대감이 산재된 주식 시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포트폴리오가 좀 개편될 필요성은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대미 수출에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업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2차 전지 소재 부품 라인단 잘 보셔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박사님과 글로벌 증시 동향과 투자 전략 점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